삼촌한테 물어보고 아빠가 알려줬어. 아빠가 알려줘서? 응. 원래 잘하는 거 아니었어? 원래 잘했지. 원래 잘했던 거야. 그렇지? 애기 때는 잘 못해. 근데 지금은 되게 잘하지? 응. 태권도에서도 요한이가 너무너무 잘하고. 구름빵 먼저 읽을게. 응. 구름빵. 구름빵. 예쁘게 꾸몄네. 응. 2개만 꾸미는 거 진짜 잘했다. 응. 하나였는데 하나 더 꾸몄다, 그치? 응.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엄마랑 누나는 자고 있는데 고양이 빗소리를 듣고 깼어. 일어나봐, 밖에 비가 와. 나는 동생을 깨워서 밖으로 나갔어요. 엄마는 아침이 일찍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있네. 한참 동안 비 오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늘은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았죠. 이게 뭐지? 작은 구름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어요. 엄마는 큰 그릇에 작은 구름은 너무너무 가벼웠어요. 우리는 구름이 안 날아가게 조심조심 안고서 엄마한테 갖다 줬죠. 엄마는 큰 그릇에 구름을 담아 따뜻한 우유와 물을 붓고 이스트와 소금, 설탕을 넣어 반죽을 하고 작고 동그랗게 빚은 다음 이제 오븐에 넣고 이제 45분만 기다리면 맛있게 익을 거야. 그럼 이 빵으로 아침을 먹자꾸나. 그때였어요. 이런, 늦었어. 비 오는 날은 길이 더 막히는데. 아빠는 빵이 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서둘러 가방과 우산을 챙겨 들고 허둥지둥 회사로 뛰어갔지요. 아침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플 텐데. 엄마는 아빠 걱정을 했지요. 45분이 지나고 부엌 가득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엄마는 살며시 오븐을 열었지요. 맛있게 잘 익은 구름빵들이 두둥실 떠올랐어요. 빵이 둥둥 떠다니네. 와, 맛있겠다. 구름빵을 먹은 우리도 두둥실 떠올랐지요. 빵이 둥둥 떠올라. 그 떠오르는 빵을 잡아서 먹었더니 또 고양이들도 두둥실 떠올라. 아빠는 무척 배가 고프실 거야. 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빵을 갖다 드리자. 나는 빵 하나를 봉지에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창문을 열고 동생과 함께 힘껏 날아올랐지요. 아빠는 어디 계실까? 벌써 회사에 간 거 아닐까?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차가 이렇게 많이 서 있는데. 아빠다. 동생이 소리 쳤어요. 우리는 자동차가 빽빽하게 늘어선 찻길에서 아빠를 찾아냈어요. 아빠는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를 타고 있었지요. 아빠, 야옹. 구름빵을 먹은 아빠도 둥실 떠올라 훨훨 날아가게 되었어요. 훨훨 날아서 금세 회사에 도착했지요. 지각하지 않았다. 다행이구나. 우리는 다시 높은 건물 사이를 날아서 전깃줄을 아슬아슬 비켜간 다음
우리 집 지붕 위에 살짝 내려앉았어요. 비가 그치자 하늘에 흰 구름 하나 둘 떠올랐어요. 저기 영화 있잖아. 나 배고파. 동생이 말했어요. 하늘을 날아다녀서 그럴 거야. 우리 구름빵 하나 더 먹을까? 동생과 나는 구름빵을 또 먹었어요. 구름을 바라보며 먹는 구름빵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나 구름빵 먹고 싶어. 구름빵 몸이 둥실둥실 떠오르고 싶어? 응. 우리 구름빵 먹어보자. 내일은 구름빵? 우리 시절 먹자. 우와. 그 다음 날은 구름빵. 근데 우리 구름을 잡아야 되거든. 구름을 어디서 잡을까? 옥상에 올라가면 잡을 수 있을까? 고양이들은 나뭇가지에서 구름을 잡았잖아. 혹시 여기 우리 꽃밭에 나무 거기도 구름이 걸릴까? 그럴 것 같아. 거기서 구름을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내일은 구름을 잡고, 근데 바로 밥 못 먹으니까, 빵을 못 먹으니까 내일 구름을 잡고 반죽한 다음에 빵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건 교환이 또 갔다 오면 아빠가 빵 만들어서 가져올 테니까 토요일 날 내일은 시리얼 먹고 그 다음 날은 구름빵 먹자. 나 고등실 쓰는 거 안 먹거든. 우동실 뜨는 거 안 먹고 싶어? 응. 그럼 그냥 빵 만들게. 나 너무 무섭단 말이야. 구름빵 만들었는데 응. 구름빵인데 두둥실 안 날아다니는 구름빵 만들어서 가지고 올게. 응. 내일은 시리얼 먹고 다음 날은 빵 먹고. 좋아? 나 그거 또 떼서 먹게? 아니, 응? 집에서 먹을 건데. 아침? 응. 그때 먹을 거 가져가면 안 되지. 코로나 때문에. 그럼 차에서 먹어. 차에서 빵 먹자. 우리 이발도 머리 또 깎아야 되겠네. 맞아. 머리를 언제 깎았지? 자, 이번에는 이 책은 읽으면서 자도 돼. 눈 감고 자도 돼.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들어도 돼. 그런데 읽다가 아빠가 잘 것 같아. 너무 졸려. 엄마 TV 읽어주라고 하래. 그 얘기였어? 응. 여기 아빠 피 안 났어? 피? 여기 피 나지 않아? 피나지 않아. 아픈데.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와 아내를 낳는데 유리 슐레비치 아설렌섬 우미경
옛날에 늙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은 남에게 속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을 정도로 영리했지만 셋째 아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였습니다. 셋째 아들은 어린아이만큼이나 순진했죠. 사실은 몇몇 아이들보다 더 순진했다는 말이에요. 셋째 아들은 정말 평생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한 적이 없답니다. 자, 세상에 일이란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요. 똑똑한 두 아들은 농부 부부가 언제나 이것저것 챙겨주었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는 제때 밥만 얻어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 지경이었지요. 농부 부부는 어쩌다가 바로 눈앞에 있을 때 빼고는 셋째 아들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지냈거든요. 심지어 눈앞에 있을 때도 그러기가 일쑤였죠. 하지만 농부 부부야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는 하느님이 순진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시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보답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르가 큰 길이며 강가며 하다못해 농부네 집 같은 숲속 오두막에까지 빠짐없이 전령들을 보내 하늘을 나는 배를 가져오는 사람과 공주를 결혼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늘을 나는 배, 날개가 달려있어서 바다를 항해하듯이 푸른 바다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배 말이죠. 이건 우리한테 아주 좋은 기회야. 영리한 두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같은 날 나란히 길을 떠났어요. 도대체 둘 가운데 누가 하늘을 나는 배를 만들어 공주와 결혼하게 될지, 그래서 결국 누가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지는 살펴보려고 했지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축복해 주었고 자기가 여태껏 입어본 옷조차도 제일 좋은 옷을 내주었어요. 어머니는 가는 길에 먹으라고 부드러운 흰 롤빵과 갖가지 고기 요리, 옥수수 브랜디가 든 술병을 챙겨주었지요. 어머니는 큰 길까지 배웅을 나와 두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영리한 두 형제는 자기들이 머리로 무슨 일이든 못하겠냐며 의기양양하게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두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시는 그 누구도 두 아들의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거든요.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는 형들이 맛있는 음식이 잔뜩 든 보라미를 들고 좋은 옷을 입고 게다가 옥수수 브랜디가 든 술병까지 가지고 들고 나는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가 말했어요. 나도 가고 싶어요. 나도 맛있는 고기랑 부드러운 흰 롤빵을 먹고 옥수수 브랜디를 마시고 사르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멍청한 녀석 같으니 네가 가서 도대체 뭘 하겠다고 그래? 보나마나 집 밖에 나가자마자 꽃장 고운품으로 걸어 들어가려나? 아니면 네가 네 눈으로 떡떡히 보고서 뭔지 몰라 저게 뭘까 하고 있는 사이에 늑대들이 널 날름 잡아먹을 텐데.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를 말릴 순 없었어요. 난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난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난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바보는 계속해서 그 말을 되풀이했고 마침내 늙은 농부의 아내, 그러니까 바보의 어머니도 이제는 도저히 말릴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바보의 말에 진저리가 나서 기꺼이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길을 가면서 먹으라고 주머니에 음식을 뿌려주기까지 했답니다. 말라 비틀어진 검은 빵 몇 조각과 물 한 병이었지요. 바보의 어머니는
귀찮아서 샛길까지 나가서 아들을 배웅해 주지도 않았답니다. 어머니는 오두막 문 앞에서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아들이 미처 두 발자국 떼기도 전에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바보는 배웅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어쨌든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는 어깨에 보따리를 짊어매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꼭 잡아 자르의 딸과 결혼하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옥수수 브랜디를 주지 않아 좀 서운하긴 했지만 바보는 그래도 신나게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주머니에 든 것이 말라비틀어진 검은 빵이 아니라 흰 롤빵이었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요. 하지만 여행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든 먹을 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랍니다. 그래서 바보는 길을 따라 즐겁게 걸었어요. 신나게 노래도 불렀지요. 나무는 온통 푸르고 머리 위에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얼마 가지 않아 바보는 무척이나 나이 많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등이 잔뜩 컸고 수염이 길었고 눈은 숱 많은 눈썹에 가려서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노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소요, 젊은이. 세상에 들도 없는 바보는 대답했지요. 날씨가 참 좋네요, 할아버지. 노인이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지금 어딜 가는 길이요? 바보는 대답했지요. 세상에, 소문 못 들으셨어요? 차를 꿰서 하늘을 나는 배를 가져오는 사람한테 공주님을 주신다잖아요. 정말로 젊은이가 하늘을 나는 배를 만들 수 있어? 아니요, 저는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참이요? 그러자 바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느님은 아시겠죠? 노인은 말했습니다. 아, 사정이 그렇다면 우선 여기 좀 앉아요. 쉬면서 음식이나 듭시다. 그 보따리에는 뭐가 들었소? 같이 드시자고 꺼내기가 부끄럽네요. 저야 괜찮지만 같이 드시자고 할 만한 음식이 아니거든요. 난 괜찮소. 어서 꺼내보시오. 하느님이 주신 음식을 좀 먹어봅시다.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는 보따리를 풀었어요. 바보는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말라비틀어진 검은빵 대신 간 만든 흰 롤빵과 고기 요리가 들어있었거든요. 바보는 노인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은이도 하느님이 순수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 거예요. 젊은이 어머니조차 젊은이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젊은이는 언제나 착한 일만 했지. 어디 옥수수 브랜디도 한 모금 마셔볼까?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는 병을 열었습니다. 병에는 물이 아니라 옥수수 브랜디가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최고급품으로요. 바보와 노인은 신나게 먹고 마셨지요. 음식을 다 먹고 둘이 함께 노래를 한두 곡 부르고 나서 노인은 바보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요, 젊은이. 우선 숲으로 가시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커다란 나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성호를 3번 긋고 손도끼로 한 번 찍으시오. 그리고 나서는 바닥에 벌렁 눕는 거예요. 누가 젊은이를 깨울 때까지 그곳에 그대로 등을 쭉 뻗고 누워있으면 돼요. 깨어나면 당장이라도 하늘을 날 준비가 되어 있는 배를 보게 될 거예요. 젊은이는 그 배에 올라타서 어디로 가고 싶은지만 말하면 돼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태워야 돼요. 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는 노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서 숲으로 갔습니다. 바보는 가장 먼저 눈에 띈 커다란 나무로 걸어가서
그 앞에서 세 번 긋고 있는 힘껏 손도끼를 휘둘러서 나무 둥지를 한 번 꽉 찍었어요. 그러고 바보는 그대로 땅바닥에 벌렁 들어누워서 아빠 잠깐만 있어. 나 엄마 안 보여. 엄마 안 유아나 안아주기 하고 온다고 했잖아. 엄마가 초록색 커피를 들고 왔어. 초록색? 응. 신기하다.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잠들어 있는 바보의 팔꿈치를 툭툭 건드리는 것 같았죠. 바보는 눈을 번쩍 떴어요. 바보가 누워있던 자리에 옆에 날이 다 닳아버린 돈도끼가 놓여 있었죠. 커다란 나무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말끔히 완성된 작은 배가 서 있었어요. 바보는 이게 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생각해보느라 머뭇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바로 냉큼 배에 올라 대뜸 키를 잡고 바닥에 절뚝 주저앉았죠. 배는 곧바로 둥둥 떠올라 숲 위로 날아갔어요. 둥둥 날아가는 배. 작은 배는 바보가 키를 움직이는 대로 물 위를 떠가는 것처럼 부드럽게 하늘을 날았습니다. 바보는 넓은 땅덩어리 위를 날아가다가 자칫 길을 잃을까봐 걱정이 돼서 큰 길로 배를 몰고 가서는 길을 따라 쭉 지나갔죠. 바보는 날아가고 날아가다 또 아래를 보았죠. 저 아래 남자가 축축한 땅에 귀를 대고 엎드려 있었어요. 바보가 소리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남자도 소리쳤습니다. 안녕하신가, 하늘에 있는 친구. 거기 그 아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듣고 있다네. 이 배에 같이 타시겠어요? 남자는 기꺼이 배에 올라 바보 곁에 앉았습니다. 둘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하늘을 날아갔지요. 두 사람이 탄 배는 하늘을 날고 또 날아갔어요. 한참 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 남자가 한쪽 다리를 머리에 묶고 한쪽 다리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바보는 배를 몰아 아래로 내려갔죠.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는 왜 한쪽 다리로 뛰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두 다리로 가면 너무 빨리 가게 될까봐 그런다니. 난 한쪽 다리로만 세상 걸어다녀야만 하거든. 우리 배에 같이 타실래요? 남자는 배에 올라 두 사람 곁에 앉았습니다. 셋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을 날아갔지요. 세 사람이 탄 배는 하늘을 날고 또 날았습니다. 한참을 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 남자가 총을 들고 무엇인가를 겨누고 있죠. 하지만 그 남자가 무엇을 겨누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지금 뭘 쏘려고 하는 거예요? 새는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자네 눈에도 보이는 새라면 나는 쏠 생각도 안 해. 아주 먼 데 있는 새나 짐승이어야 내 표적이 될 수 있지. 우리 배에 같이 타실래요? 남자는 배에 올라 세 사람 곁에 앉았습니다. 배는 계속 날아갔고 노래소리는 점점 커졌지요. 네 사람이 탄 배는 하늘을 날고 또 날았습니다. 한참을 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 남자가 빵을 가득 담은 자루를 짊어지고 가고 있었어요. 바보는 배를 몰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지금 어디 가세요? 남자가 저녁에 먹을 빵을 구하러 가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짊어지고 계신 자루에 빵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요거 겨우 요거 빵 부스러기 두고 하는 말인가? 세상에 이건 내 한 입거리도 안 된다네. 우리 배에 같이 타실래요?
대식가는 배에 올랐다 네 사람 곁에 앉았습니다. 배는 계속해서 하늘을 날아갔고 노랫소리는 더욱더 커졌지요. 5사람이 탄 배는 하늘을 날고 또 날았습니다. 한참을 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 남자가 호수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지금 뭘 찾고 있어요? 목이 마른데 도저히 물을 찾을 수가 있어야지. 하지만 아저씨 바로 앞에 호수가 있잖아요. 왜 호수물을 안 마셔요? 이끼끼 겨우 요걸? 이거 한 모금에 꿀꺽 넘긴다고 해도 내 목은 젖지도 않아. 우리 배에 같이 타실래요? 남자는 배에 올라 앉았습니다. 배는 계속해서 하늘을 날아갔고 배에 탄 사람들은 마음을 넣어서 다 같이 합창을 했지요. 배는 하늘을 날고 또 날았습니다. 한참을 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 남자가 어깨에 장작더미를 지고 숲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왜 장작을 들고 가지 못할까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나무 장작이 아니라네. 그럼 뭔데요? 이게 사방에 흩어지면 땅에서 군인 한 무더기가 튀어나온다니. 우리 배에 같이 타실래요? 남자는 배에 올라타 6사람 곁에 앉았습니다. 배는 둥둥 떠서 하늘을 날아갔지요. 배에 탄 승객들은 줄곧 노래를 불렀습니다. 배는 하늘을 날고 또 날았습니다. 한참을 가다 아래를 보니 한 남자가 지피든 자루를 들고 가고 있었어요. 바보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짚을 들고 어디로 가세요? 남자는 마을로 가져간다네. 왜요? 마을에 짚이 모자라요? 아니, 찌는 듯한 더위에 이 집만 뿌리면 금세 날씨가 추워지고 눈도 오고 가을이도 내리게 되거든. 여기 배에는 아저씨가 앉으실 자리 있어요. 참 친절한 젊은이로군. 남자는 배에 올라 자리에 앉았고 배에 탄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며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그 뒤로 만난 사람이 없었어요. 배는 자네가 살고 있는 궁전으로 곧장 날아가 궁전 뜰에 앉아 닻을 내렸습니다. 와글와글 바글바글 하네 배가. 드디어 성에 도착했어요. 바로 그때 차르는 한참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차르는 우렁찬 노랫소리를 듣고 창 밖을 내다보았죠. 배가 궁전뜰에 내려앉아 닻을 내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차르는 시종을 시켜 하늘 나는 배를 왜 그렇게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닻을 내린 훌륭한 왕자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시종이 살펴보더니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와 바보의 친구들이 시시덕거리며 농담을 하고 있었어요. 시종은 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죄다 하찮은 농부들이란 걸 단박에 알아차렸죠. 시종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궁전으로 돌아가서 배에는 신사부는 한 분도 없고 그저 지저분한 농부들만 가득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차르는 하나뿐인 외동딸을 농부와 결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무척 언짢아졌어요. 이제 차르는 어떻게 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될지 곰곰이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켜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할 테고, 그럼 나는 공짜로 배를 얻게 될 거지. 그래서 차르는 시종에게 바보에게 이게 많이 나오기야? 졸리지. 그래서 차르는 시종에게 바보도로 자기가 저녁 식사를 끝마치기 전에 신비한 생명수를 가져오라고 시켰대요. 자, 그런데
차르가 시종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바보의 첫 번째 길동무인 귀밝은 남자가 그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어요. 귀밝은 남자는 자기가 들은 말을 그대로 바보에게 전해주었죠. 바보는 하던 농담을 잠깐 멈추더니 아니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1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아니 시간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주문을 짓고 물을 찾지 못할 거예요. 게다가 차르는 자기가 저녁 식사를 끝내기 전에 그물을 가져오길 바란다면서요. 발빠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말게나 내가 해결할 테니까. 드디어 시종이 와서 차르의 명을 전했습니다. 바보는 대답했죠. 차르께 곧 생명수를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전해주세요. 바보의 길동무인 발빠른 남자는 머리에 묶어놓았던 발을 풀고 잠깐 다리를 흔들면서 뻣뻣해진 근육을 풀더니 배에서 발을 내딛기가 무섭게 쌩 하고 달려가 이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도저히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잽싸게 생명수가 있는 샘에 도착해서 물을 한 병 가득 담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구먼. 발빠른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풍차 그늘 아래 앉아 깜빡 잠이 들었어요. 차르의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나고 있었지만 발빠른 남자는 돌아올 기미도 없었어요. 하늘을 나는 배에서 노랫소리도 농담도 흘러나오지 않았죠. 모두 발빠른 남자가 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가 제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귀밝은 남자가 배에서 훌쩍 뛰어내리더니 축축한 땅에 오른쪽 귀를 갖다 대었어요. 귀밝은 남자는 소리쳤어요. 이런 딱한 사람을 봤나? 지금 풍차 그늘에서 자고 있어.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단 말일세. 그 풍차에는 파리 한 마리가 앉아서 날개 비비는 소리도 들리는구만. 명사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수할 차례군. 사수는 무릎 사이에 놓아두었던 총을 들고 풍차에 앉아있던 파리를 겨누었죠. 발빠른 남자는 자기 머리 바로 위로 풍차 나무판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이 깼습니다. 발빠른 남자는 벌떡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바보에게 생명수를 전해다 주었어요. 바보는 생명수를 시종에게 건넸고 시종은 다시 그물을 차르에게 바쳤습니다. 차르는 아직 식탁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 차르의 명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지켜졌죠. 차르는 생각했어요. 이 농부는 도대체 어떤 녀석들이지? 이제 다른 명령을 내리는 수밖에 없군. 차르는 시종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배의 선장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대가 그렇게 솜씨가 뛰어나다면 분명히 식욕도 왕성할 테지. 통째로 구운 황소 12마리와 오분 40개에서 구워낸 빵을 그대와 그대의 일행이 한 끼에 모두 먹도록 해라. 이번에도 귀밝은 남자가 그 말을 엿듣고 바보에게 전해주었어요. 바보는 겁에 질려 전 앉은 자리에서 고기 한 덩어리도 다 못 먹는데요. 대식가가 나섰습니다. 걱정 말게나. 나에게는 한 입도 안 되니까 저녁 식사로는 어림도 없으니 가벼운 간식으로 생각하고 먹어보겠네. 드디어 시종이 와서 차례의 명을 전했어요. 바보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음식을 내보내주세요. 그걸로 뭘 해야 되는지 우리도 아니깐요. 그러자 시종이 통째로 구운 황소 12마리와 오분 40개에서 꺼내고 빵을 날라왔습니다. 하지만 미처 다른 일행들이 그 앞에 앉기도 전에 대식가는 그 많은 음식을 싹 먹어치웠어요. 세상에 겨우 요걸 주다니. 기왕 줄 거면 배를 좀 채울 수 있을 만큼은 줘야지. 그러자 차르는 시종을 시켜 바보와 그 일행에게 한 통에 40냥도에도 넘게 들어가는 포도주 40통을 마셔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기발근 남자는 어느 어떤 정갈이 올지 바보에게 미리 얘기를 했죠. 바보는 맙소사 전 여태껏 한 번에 한 냥동이도 마셔본 적이 없는데요. 언제나 목말라 있던 남자가 마셨습니다. 걱정 말게. 자네는 내가 언제나 목마르다는 걸 잊었구만. 그만큼 내가 한 모금만 들이키기도 모자른 양이야. 시종들은 포도주 40통을 가져와서 마개를 땄습니다. 목마른 남자는 한 번에 한 통씩 들어 마시고 빈 통은 집어던지고 겨우 요걸 주다니. 세상에 참 여전히 목이 말라. 바보 일행이 음식과 포도주를 모두 다 먹어치웠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차르는 시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 녀석에게 결혼식 올릴 준비를 하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라고 일러둬라. 나는 그 녀석이 들어가기 전에 목욕탕을 미리 뜨겁게 달고 와서 그 녀석이 탕에 들어가는 틈이 턱턱 막히고 발을 떼어놓게 해놔야 한다. 그 목욕탕은 쇠로 되어 있으니 시뻘겋게 달고 놓도록 해라. 기발근 남자는 차례 명령을 바보에게 전했습니다. 바보는 한참 신나게 농담을 하고 있다가 입이 떡 벌린 채로 얼었고 말았지요. 지피든 자루를 든 농부가 나섰습니다. 자네는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네. 어쨌든 시종들은 목욕탕을 시뻘겋게 데워놓고 바보를 부르러 왔고, 바보는 지피든 자루를 든 남자와 함께 목욕탕으로 갔죠. 시종들은 두 사람을 목욕탕에 가두었어요. 시종들은 이제 그 두 사람은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농부가 들어서면서 지퍼를 뿌리자 목욕탕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커다란 솥에 물은 미처 몸을 씻기도 전에 꽁꽁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보와 농부는 차례가 뜨겁게 달고 오라고 일러둔 쇠 난로 위에 덜덜 떨면서 그날을 보내야 했지요. 아침에 시종들이 목욕탕 문을 열었을 때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와 농부는 멀쩡하게 살아서 쇠난로 위에 날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시종들이 차례에게 이야기를 전하자 차례는 화가 나서 도대체 그 녀석들은 없애버릴 방법이 없군. 그 녀석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 딸과 결혼하고 싶으면 네가 공주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해라. 적어도 한계연대 군대는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라. 기발근 남자는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에게 이 말을 전했어요. 바보는 무척 슬퍼했습니다. 이제는 끝이에요. 형제들이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부부행해서 여러 번 구해주었죠. 이번에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장작 더미를 짊어진 농부가 말했습니다. 이런 딱한 사람을 봤나. 자넨 나를 잊은 게로군. 이렇게 사소한 일을 처리하라는 데는 내가 적격이지. 자네는 조금 더 걱정하지 말게. 드디어 시종이 와서 차례의 말을 전했습니다. 바보는 말했죠. 좋아요. 하지만 이 일이 끝나고 나서도 나를 피하려고 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공주를 강제로 데려가겠다고 차를 깨져놨어요. 시종이 바보의 말을 차례에게 전하러 돌아가자 하늘을 나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세상에 걱정거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듯 노래하고 웃고 농담하고 떠들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장작을 짊어진 농부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여기저기에 장작을 뿌렸어요. 장작들은 땅에 닿기도 전에 무섭게 군인들로 변했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였어요. 기병대며 보병대며 그것뿐인가요? 총들, 그것도 갓 만들어 번쩍거리는 온갖 총들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뜰에 가득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차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군인들이 궁전을 격하게 포위하고 있었죠. 궁전들에는 챙이 많이 달린 말려 올라가 모자를 쓴 장교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가 명령을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보는 하늘을 나는 배 위에 앉아 길동무들과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제는 차르가 두려워서 벌벌 떨 차례였습니다. 차르는 얼른 시종을 시켜 바보에게 값진 보석이며 근사한 옷들을 가져다 주고는 바보를 궁전으로 초대해 공주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게 되었어요. 근사한 옷을 차려입자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는 어떤 공주라도 결혼하고 싶어 할 만큼 잘생기고 훌륭한 젊은이가 되었어요. 바보는 차를 아련했고 공주와 서로 사랑에 빠졌고 그날 다음 날 바로 당장 결혼식을 올려 공주가 가지고 많은 지참금을 받았어요. 바보는 무척 영리해져서
풍자는 모든 사람들이 바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배우게 되었고 차르와 황후도 바보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어요. 공주는 바보를 지나갈 정도로 사랑하게 되었대요. 하늘을 나는 배를 탄 바보 아저씨가 결국은 공주와 결혼을 하고 똑똑해졌네. 무. 아까 물 많이 와. 아니. 자기 전에 물을 한 컵. 태권도 가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기. 자고 일어나면 신나게 오줌 누기. 귀여운 아기가 쿵쿵쿵 엄마 품에 안겨. 아빠 이름인가? 귀여운 매우 안겨고 웃기다. 귀여운 유한이 굴굴굴 아빠 품에 안겨 굴굴굴 정말 따뜻하고 편안한 포근한 아빠 예쁨 새근새근 잠이 드는 꿈나라로 떠나줘.
아빠, 저 다른 말해. 그다음에 무슨 다른 노래도 요즘 안 될까? 감아야지. 잠을 자지.
볼까? 잠깐만.